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입니다. 오늘은 공유재산 관련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요, 지금 중앙정부만 해도 공유재산이 900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재산은 굉장히 다양해요. 도로나 이런 것도 공유재산이고요. 건물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계류나 이런 것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재산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다만 그래도 우리가 가장 중심으로 생각하는 건 토지죠, 토지. 지금 우리나라의 국유지가 전국도 25%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 핵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럽은요, 공유지가 평균 55%를 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유지가 많으니까 거기다가 임대주택도 짓고 자연보호도 하고 공원도 유지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25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됐을까? 핵심은 그 해방됐을 때 적산불화를 해버린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토지들 있잖아요. 건물과 토지들을 국가가 갖고 있었으면 됐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팔았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친일파였던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논쟁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돈도 많이 벌었느냐? 많이 못 벌었죠.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적산불화는 정치적 목적이 더 크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차피 예산의 대부분을 원조를 받아 하던 거였거든요. 아무튼 이 공유지가 너무 적어서 이 부동산을 통제할 힘을 많이 못 갖는 거죠, 정부가. 공유지가 지금 2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아무튼 그게 전제가 되고요. 지금 그 공유재산에 관련돼서 제가 8개의 체크포인트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유재산의 총괄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라 라고 해서 총괄관을 두게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공유재산은 누가 관리할까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재무과나 이런 데서 살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각 부서가 자기 부서의 돈과 땅을 갖고 있어요. 물론 그거는 관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길이긴 하지만 총괄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부서의 땅이고 그 부서의 돈처럼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관리가 부실합니다. 총괄관을 두어서 그 총괄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유재산을 팔고 사고 하는 거를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는 1000제곱미터 이상 10억 이상, 광역은 2000제곱미터 이상 20억 이상을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의회에서 심의를 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했다, 통과시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문제는 3번이에요. 세 번째.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심의했는데 무슨 용도로 얼마어치를 해라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사거나 팔거나. 근데 이거를 지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의회들이 바쁘시다 보니 아니면 안 하거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데가 공유재산 심의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공유재산 심의회는 관련한 전문가나 공무원들이 모여서 이걸 심의를 해요. 실무적인.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했던 거를 바꿀 수도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에서 다루지 않는 작은 땅들, 작은 돈들까지는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할 수 있게 돼요. 물론 건강하고 깨끗한 지자체는 이걸 잘 운영하겠지만 이거를 잘 운영하지 못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생각해보세요. 의원들끼리도 내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어떤 의원이 반대하면 서로 원수가 되겠죠. 그런데 행정부서에서는 부서끼리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도로과에서 땅을 팔려고 하는데 자치과에서 좋은 땅을 왜 팔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월권이 되겠죠. 그래서 서로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게 관료들의 특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악용해가지고 아무도 그걸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퇴직하기 전에 땅을 팔아서 3쿠션으로 팔다가 감옥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쪽 재산관리나 돈 관리하는 쪽에는 항상 위험성이 따라요. 항상 3중으로 이 체크하는 기능을 두게 되어 있는데 간간히 뚫릴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한번 여수에서 현금 80억 원을 횡령한 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의회에서 좀 공유재산 심의에 들어가기도 하고, 결국은 이 내용이 심의회의 위원들의 구성과 논의 내용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중요한데요. 잘 공개들을 안 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의회나 시민들이 공개를 촉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조차 심의를 받지 않는 생략된 그 사안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심의회가 생략된, 그래서 결국은 각 부서가 알아서 하는 이런 매각과 매입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는
이거 말고 팔거나 사는 건 아니지만 사용을 허가하거나 빌려주는, 대부해주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용료 대부료들을 받는데,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 공유수면 같은 곳들도 있고요. 또 아니면 그 건물을 빌려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특정한 곳에서 개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기 남산의 케이블카 같은 게 바로 그 사용료를 내는 그겁니다. 왜냐하면 남산 케이블카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은 서울시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내는데 너무 작아요. 그리고 문제는 남산 케이블카는 6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집안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70년대부터 지금까지 모 전 대통령의 사위 집안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수백억대를 벌고 있지만 그 사용료 조금 내고. 그래서 저는 그 예전에 제 말을 듣고 저 놀란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수십 년간 이들이 사용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했더니, 케이블카는 삭도라고 합니다. 삭도, 한자로. 삭도에 관련돼서는 사용료 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마치 지난번 말씀드린 버스의 노선권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처럼 이 케이블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제가 아는 어떤 국회의원도 법안을 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법안이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 좌초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시도했거든요. 의원들을 설득해가지고. 말이 됩니까? 그 의원들도 그렇네요. 이제 몇십 년을 어떻게 한 집안이 할 수가 있죠? 했으나 제가 모르는 내부자들이 있나 봐요. 제가 모르는 권력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내는 사용허가가 있고, 돈을 안 내는 무상사용허가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이제 뭐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무상 사용을 하는데 과연 그게 합리적인 거냐, 특혜가 아니냐를 볼 필요가 있죠. 그다음에 7번째는 무단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단 사용하는 것은 변상금을 물려야 됩니다. 근데 이 변상금은 부과를 통지를 해야 효력이 발생을 해요.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뭐 5년, 10년 지나고 나서 그 부과를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무단 사용도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가를 보여주는 사례고요. 그 무단 사용조차도 방치를 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전남의 모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분들이 나무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 땅에서 무단 사용한 거는 철거할 수 있는데 철거를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무나 이런 것들이 그 중에 하나거든요. 세월이 흘러서 10년이 넘고 하면서 이 나무가 이제 컸을 거 아닙니까? 적반하장이죠. 그 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이 나무를 베려면, 철거하려면 나무값을 내놔라. 이 나무를 심었던 사람들하고 모 지자체 의원들하고 어떻게 보면 친한 분들이었나 봐요. 그래서 의회에서 50억을 물어주게 하는 결의안을 냈다가 소수의 의원들이 이게 무슨 짓이냐 격렬히 저항을 해서 겨우겨우 무산시켜서 10분의 1 가격으로 이제 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사례를, 제가 어느 시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지역이 또 굉장히 창피한 일이니까. 이게 한 5년 전쯤에 있었던 일이에요. 꽤 큰 시입니다. 전남의 뭐 큰 시고요. 그래서 50억 날라갈 걸로 한 5억으로 줄이긴 했는데, 저는 이게 참 나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좋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나무를 심어놓고 물어내라고 하는 그런 사례를 봤고요. 또 새로운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면 뭐가 있냐면, 그 행안부에서 작년 12월에 어떤 용역을 했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공유재산관리대장하고 재무회계 결산에서 나오는 재산 목록이랑 둘이 틀려요. 이게 한 군데 지자체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틀려요. 왜 이렇게 됐냐면, 공유재산관리대장은 광역자치단체가 관리하고요. 재무회계상에 이거는 재무과가 관리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액수는 틀릴 수 있죠. 가격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건수까지 틀린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결산할 때마다 그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거를 좀 전체로 조사해봐라 그랬더니 무려 거의 40조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 가격 차이가.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는 얼마의 공유자산을 갖고 있는지조차도 숫자가 정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액수랑 건수가 정확하지 않은데 관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결산부터는 이걸 어떻게 바로잡느냐가 굉장히 큰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큼 이 분야에 관련된 사람 다 알고 있는 얘기였거든요. 극소수지만 저같이 이제 극소수는 알고 있지만, 문제는 왜 안 고쳐졌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순환보직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 이 지적을 하고 막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빨리 그러면
좀 서류를 정리해가지고 제대로 재산 관리 목록을 작성하라고 얘기를 하면 재무과장이 네 그러겠습니다 하죠. 내년 결산 다시 할 때는 다른 과장이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과장이 계속해서 그때마다 새로운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좀 예산과 인력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정리해서 현황이라도 정확히 파악이 돼야 대책을 세우죠. 근데 현황도 파악되지 않으면 어떤 대책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공유재산 관련한 그 중요한 현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참고로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모시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우리 저 공유재산이 잘 관리되는지를 알아봐달라 그래갖고 제가 너무 액수가 작아가지고 무슨 이 돈 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돈에 맞춰서 하겠다. 그래서 제가 저희 연구소에다가 컴퓨터 10대를 쫙 깔아놓고 모니터를 20대를 해놓은 다음에 구글 어스와 네이버 로드뷰와 다음 지도 있잖아요. 그걸 3개를 다 번지수마다 다 쳐가지고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방치되어 있는지, 누가 그걸 점거하고 있는지, 누가 건물을 지었는지, 누가 주차장 쓰는지 이걸 다 조사해가지고 통보한 적이 있어요. 돈이 적으니까 돈에 맞춰서 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지자체에서는 이제 행정사무조사 특유들 설치하고 해가지고 일제 조사를 해서 좀 바로 잡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공유재산 관련해서 의지가 있는 곳이 확실히 통계가 제대로 나오고요. 의지가 없는 곳은 뭐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사례가 있냐면 아직도 일본인 명의의 국공유 재산이 여의도만한 땅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필지가 2만 필지가 있어요. 에이 설마 하시겠죠? 전자등기부에 소유주 조선총독부 동양척취주식회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인터넷 들어가서 쳐보세요. 그러면 조달 청장님이 내가 임기 동안 이번만큼은 이걸 꼭 없애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25년째 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가봐야 아는 문제죠. 뭐 줄곧 있습니다. 확실히 줄곧 있는데 전자등기부에 소유주 조선총독부를 보는 제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공유재산 정말 중요한 일이겠죠?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